저는 이제 물리 같이 진행하게 될 김현안이라고 하고, 일단은 우리 먼저 중간에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는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요게 이제 카톡 아이디니까 이쪽으로 1대1로 이렇게 질문하셔도 제가 좀 빨리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gmail.com 붙이면은 제 개인 이메일이니까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이용을 하시거나. 자,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목차 잠깐만 보실래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정도는 살짝 훑고 가셔야 되니까. 거기에도 제 사진이 있어서 죄송한데 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빼져 있네. 자, 그럼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험 범위는 일반 물리학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순서는 역학, 열역학, 전자기학, 파동학. 현대물리. 뭐 이제 강사마다 약간씩 제목을 다르게 잡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런 형태로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점 출제되는 비율은 약간 이제 바뀔 여지도 없진 않지만 웬만하면은 여기서 세문항, 한문항, 세문항 하나, 두 개. 이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우리랑 시험 범위가 거의 유사한 시험이 피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상 없어졌지만 미트, 니트,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시험, 또 뭐 있지? 소방간부고, 뭐 좀 폭넓게 보자면은 교원 임용고시 등등이 있는데, 다른 시험 영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전체 비중을 봤을 때 파동의 비중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개, 여기가 1개 정도 돼야지 그게 다른 시험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파동 쪽이 우리 쪽은 한 문제 10%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약간 비중이 적다 정도를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역학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저하고 투자하시게 되는 게 질점 역학이라는 게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강체 역학, 유체 역학. 뭐 이 표현을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질점 역학이라는 말 자체를. 그래서 그냥 일반 역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질점 역학이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하는 물리 역학 쪽 내용을 포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물체 자체의 요 의미가 크기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크기를 무시한 물체의 힘과 운동에 대한 걸 정리하는 게 질점 역학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체라는 거는 좀 풀어서 한글로 얘기하면 딱딱한 물체. 그래서 물체 자체의 크기를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강체라고 불러주게 되고, 이쪽에서는 주로 회전 운동과 관계된 걸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체에 해당하는 유체,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약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도 요 2개를 조금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아예 없으시면은 그냥 다 어려워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잔소리를 조금 먼저 드리면은,
어쨌든 물리 전체에서는 그냥 질점이란 말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반 역학이라고 합시다. 이 일반 역학이 기본을 제공을 해요. 물리 전체 파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이제 다 진도 나간 다음에 열역학을 하던 파동을 하던 현대물리를 나가고 있던지 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에 배정한 그 물리 시간 엄청 짧겠지만 그 중에서 약간만 띄어서 얘는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엄청나게 양이 줄어든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역학 자체의 양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접합점들도 많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 베이스를 제공하는 파트가 기본 역학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느 진도를 나가던 간에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역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열 물리 내지는 열 현상. 그리고 이제 메인이 되는 건 출제는 이쪽에서 좀 많이 되죠. 열역학 법칙. 네, 열역학 1법칙과 2법칙을 주로 많이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쪽에서 그냥 한 문제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는 편이고 여기도 이제 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 그냥 전자계약은 뭐 제목 자체에 있는 것처럼 전기, 자기 이 둘의 상호작용, 전자기 유도 이게 원래 전자계약에서는 메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약간 추가해가지고 회로 이론까지는 아니고 직류회로의 간단한 사항, 교류회로의 간단한 사항이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범위상으로는 이쪽이랑 일단 페이지 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드는데 정리가 잘 될수록 여기의 양이나 여기의 양이 얼추 비슷하고 상당히 생각보다 양이 적습니다. 즉 물리라는 과목의 장점은 압도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 기본 강의 일단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양이 적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많이 줄여드리는 거를 목적으로 할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번번이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 뭐 언저리쯤 됐을 때 그때쯤 되면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계실 거니까 필요한 여러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물리 그럼 이제 공식이 싫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꼭 필요한 식만 좀 써봐야지 해가지고 정리해 보시면은 연습장으로 한 페이지도 잘 안 넘어가요. 그 정도로 물리는 양이 적습니다. 즉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일단은 생무식하게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단 그게 뭔지를 알아야 맞추시겠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아는 것도 저하고 정리하셔야 되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가 가장 큰 단점이죠.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났으면 양이 적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다 맞출 수 있을 건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용으로. 그래서 항상 시험 버전에 맞게끔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해를 제가 많이 시켜 드릴 거고 근데 과도하게 더 정리가 들어가는 거는 막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저와 같이 주된 개념들의 약간의 아주 얄팍한 이해하고 조금의 관계 정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파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피트 수업이었으면은 조금 방법을 달리 할 건데 이게 비중이 조금 적기 때문에 목차도 간단하게 파동 기본 어떻게 표현하는가 파동의 갖가지 현상들 뭐 이런 쪽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확장 버전인데 그걸 이제 좀 한정해서 빛을 가지고 실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비중적으로 봤을 때 거의 1대1 정도의 출제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의 갈래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할 거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동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건드려 봐야 되는 것들의 가지수가 많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쉽게 나올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좀 아주 그냥 산뜻한 정도로만 정리하는 식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 다음 현대물리가 원래는 압도적으로 양이 많고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원래는. 근데 제 강의 끝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쉽게만, 그러니까 약간은 말도 안 되게 강의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주된 아이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입자의 성질과 파동성을 같이 갖는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중성이라는 파트와 여기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의 원자 모형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양자역학, 마무리로 상대성 이론. 자, 실제로 상대성 이론은 우리 시험에는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거 살짝 빼가지고 논외로 한다라고 두게 되면은 메인이 되는 내용은 그래서 이중성, 원자 모형, 양자역학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뭐 양도 좀 적고, 그리고 쉽게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는